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와 비트코인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은 사용자 개인에게 디지털 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사물함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저장 공간으로서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고 있고 보안성도 지니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용자 스스로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위험해질 일도 없고요. 콘텐츠 무단 사용을 우려할 일도 없죠. 좀 더 얘기해볼까요? 우리 블록체인을 흔히 특정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은 블록체인 기술 전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 중에 암호화폐가 있는 거고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인 거고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화폐로 사용되는데요. 일반적인 명목 화폐와 달리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블록체인에 자율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구조를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은행이나 정부 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일단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보시라고 합니다. 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체인의 무결성을 변조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위협, 예를 들어서 이전 블록에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블록 추가 등 정보가 누락되는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각 노드, 일반적으로 장치 또는 서버를 얘기합니다. 각 노드에는 블록체인의 사본을 두고 있고요. 네트워크의 노드 운영자는 새 블록이 추가되기 전에 이를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사물함, 블록체인이라는 사물함이 새로 생길 때 사물함을 가지고 있는 모두, 그러니까 노드 운영자를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 사물함이 추가해도 되는 사물함인지 판단한다는 거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가 왜 탈중앙화라고 불리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는 은행, 정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같이 중앙 집권을 벗어나서 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국경, 즉 시간과 거리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화폐의 속성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체성, 그러니까 A의 금 1g과 B의 금 1g은 서로 같아서 대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치에 비해 가벼워야 하고요. 네 번째는 희소해야 됩니다. 이 조건에 가까울수록 화폐로 쓰기 좋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달러, 그리고 금, 그리고 원화가 있죠.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이나 달러, 원화 등은 기내 반입을 제한하죠. 국가가 정한 한도를 충족시킨다면 이동이 가능한 거고요. 또 은행 같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송금하거나 인출할 경우에 사유를 물어보고 금감원에 보고되죠. 혹시 이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결국 명목화폐라는 게 통제되는 물물 거래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것이지만 온전한 내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이 중앙화의 형태입니다.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세상은 중앙집권의 형태였잖아요. 전까지 모든 자산은 제3자를 통해서 소유를 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또 있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해외 자산 외화 싹 다 동결됐죠. 그래서 해외로 가족들을 보내는데 뭐 하나 지어줄 수 없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제3자 없이 스스로 소유하는 형태죠. 화폐적 특성을 모두 갖고 있고 국경의 구애도 받지 않고요.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지갑에 적금도 안 되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의 특성상 정부가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는 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같이 중앙집권을 벗어나서 참여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의 영향도 받지 않는 거고 그래서 탈중앙화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익명의 프로그래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통칭 사토시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인정한 인터넷 상점들이 늘고 있고 유럽과 미국 등 일부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또 자국화폐의 변동성이 큰 제3세계,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예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고요. 그럼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어떤 쓰임새가 있을까요? 코인을 개발한 재단이나 회사들이 코인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재단은 본인들이 만든 코인으로 기술력을 보여주고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과 협업하려는 것도 있고요. 보통 이 경우에는 코인이 본인들 재단의 포트폴리오이고 사업 자금인 거죠. 또 이런 재단은 주로 투자받거나 본인들이 가진 코인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있고요. 또 이제 결제 관련 코인들이 있죠. 이런 결제 관련 코인들은 본인들이 만든 코인으로 여러 사이트들이랑 협업해서 결제 가능하게 돕고 캐시백이 되는 형태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재단은 수수료를 떼가면서 수익을 구조하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은 향후 100년간 발행될 화폐량이 미리 정해져 있고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약 1970만 개가 발행이 됐고 앞으로 130만 개가 더 발행될 예정인데요. 화폐량이 모두 발행되는 시기는 2140년으로 추정하고 있고 평균 4년 주기로 채굴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시기, 반감기라고 하죠. 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가치가 더욱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블록체인이 뭐고 그런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고 언제까지 발행되고 그런 비트코인이 얼마나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왜 탈중앙화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 코인들은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실생활에 쓰이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제에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같이 투자하세요? 또는 비트코인 10억 갈 거니까 지금 당장 장투해라 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거래하고 있지 않고 가치에 의미를 두진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안다면 좋은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뤄봤고요. 딱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